현대사회는 중독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은 혼자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또 혼자서 뭔가 책을 보거나 카페에서 공부를 하거나 혼자 하는 시간들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지 안전 문제로도 혼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러 사람과 복잡한 관계로 엮이는 것을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누군가와 만나는 시간들을 모두 제하고 이 혼자 남아있는 시간들, 그 시간 가운데 인간이 자연적으로 느끼게 되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 또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또 이런 어떤 감정적인 기반은 약간 허무함, 공허함 같은 것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멍하고 있는 그 침묵의 시간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그 집단 상담 같은 걸 할 때도 이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그러죠. 불안감이 가장 높은 사람이 대화가 끊겼을 때 그 대화를 그 대화 공백을 오디오 공백이라고 그러죠. 그 오디오 공백을 무엇으로라도 좀 채우려고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한다거나 상황이나 생각을 전환시키는 그런 주제를 던지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아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이 침묵으로 인한 긴장감을 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현대인들은 각자의 삶의 영역들을 이제 존중해주고 그런 어떤 것이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육들을 받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을 만나도 어떤 그 친밀한 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A에 벗어나지 않는 사람의 개인적인 영역들을 터치하지 않은 이제 거리를 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무언가가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왔는데 만나고 나서도 뭔가 추억하게 되는 만남보다는 이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피곤하다, 이제 좀 혼자 쉬고 싶다, 이런 어떤 시간들을 요구하는 그런 걸 필요로 하는 현대인들을 많이 보게도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 안에는 자신을 안전하게 하고 또 자신을 피로하지 않게 하기 위해 쉼을 주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데, 또 인간은 또 사회적인 존재다 보니까 혼자 있는 동안에 이 감정적으로 공허해진 것들을 채우고자 해서 또 다른 활동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혼자 쉬는데 그냥 멍하니 천장 보고 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를 이렇게 가슴 뛰게 하는, 또는 나를 감정적으로 외롭거나 또 이렇게 침체되지 않게 하는 이런 활동을 현대인들이 또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빠질 만한 활동을 찾는 게 이런 유튜브 또 SNS 활동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요즘은 온라인으로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전 세계 쇼핑몰들을 다 또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래들이 열리다 보니까 쇼핑 문화도 굉장히 그 깊이 빠질 만한 문화가 되고 있고, 교육도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양질의 교육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개발 또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육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기도 합니다. 또 일에 매진하죠.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금전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을 사고 나면 또 이렇게 차를 생각하고, 차를 사고 나면 그 다음엔 그 노후를 위한 어떤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자본이 나를 안정적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더 벌기 위해, 더 모으기 위해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노동, 이런 것들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일에 매진하고 그것에 이제 집중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워라벨이라고 해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 외의 시간, 여가 시간을 잘 즐기는 것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캠핑을 간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취미를 거의 뭐 우리 덕질이라 그러죠. 어떤 취미를 굉장히 그냥 제2의 직업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고 그것을 더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 문화생활이 거의 직업처럼 중요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결혼을 이렇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젊은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성교들을 과거에 예전의 세대보다는 좀 더 이렇게 깊고 개인적인 이성 관계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제 성생활 또는 정신과 약물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감정과 이런 신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다양한 어떤 그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대인관계 부족 또는 정서적인 활동의 부족으로 인한 공허감을 채우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런 사회인데 이런 사회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금 제가 소개하는 활동이 아닌 활동으로 나를 외롭다 또는 공허하다고 느끼지 않게 하는 그런 정서적인 어떤 방법, 그 어떤 자기 개발의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례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상담소를 이용하는 내담자들의 50% 이상이 이와 같이 정서적으로는 매우 결핍되어 있고 그리고 중독적인 행동, 반복적인 어떤 바뀌지 않은 생활 습관으로 인한 고통, 또 그것으로 인한 문제, 반복되는 문제로 인해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상담소를 이용하는 전체 내담자의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그들의 부모까지 현대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런 정서적인 결핍과 그로 인한 자기조절 문제, 이 정서 조절 문제든 감정 조절 문제든 아니면 생활 패턴의 변화가 어려운 자기조절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그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그런 애착이론 또 이런 대상관계 이론 중에서 자기심리학 같은 그런 이론에서는요, 건강한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이와 같은 중독과 그런 어떤 물질 의존성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독 문제의 사람들은 인간관계,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관계에 적응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관계로 인한 불만족이나 관계를 자기 스타일에 맞게 조절해 나가는 등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관계 좀 불편할 것 같아. 그러면 그 관계에서 나와버리죠. 다시는 그 사람을 안 만나거나 그 사람과 관계를 나의 스타일로 이렇게 풀어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표현하지 않은 감정들과 불편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변덕스러워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거나 또 질투를 느끼거나 또는 이렇게 과도한 기대를 했다가 제대로 그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실망해버리고 이런 대인관계에서 친밀한 관계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에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관계에서 번번이 느끼는 이런 문제로부터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자주 사용하는 그런 어떤 대체 활동들이 주로 이제 술 마시는 것, 혼자 술을 마시거나 혼자 퇴근하고 나서 이제 맥주 한 잔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끼리의 전혀 친밀감과 관계없는 그런 술 문화의 동호회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계속 인터넷으로 해외의 축구 경기라든지 야구 경기 또는 해외의 쇼핑, 직구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데 이제 인터넷 또 소비 이런 것들에 많이 이제 시간들을 쓸 수도 있고요. 또 일이나 교육 같은 거를 통해서 자기를 발전시키고 있다. 내가 뭔가 성취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면서 내가 인간관계에서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마치 없다는 듯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관계 문제나 부적응 문제를 돌아보지 않도록 회피할 수 있도록 이런 일이나 이런 대중문화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인관계 문제를 회피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습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독에 이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동 조절이라든지 습관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감정 조절이라든지 이런 조절, 편식하는 것 같이 식사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수면 습관 조절이라든지 이 조절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는 고백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성인기에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이미 아동 초기에도 이런 어떤 시작점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가 이런 어떤 좀 문제의 시작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도 이 아이들을 조금 더 일찍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모로서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는 아직 결혼 전에 이런 청년입니다. 나는 지금 한참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청소년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도 내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 가야 할 것인가를 좀 찾아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을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기도 하고 부지불식간에 인터넷에 접속하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을 우리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언젠가 내가 습관적으로 몰고 있는 이 담배 또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인터넷, 핸드폰 이런 거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끊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안절부절 못하는 여러분의 그런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그 자주 사용하는 어떤 행동들을 그만두려고 했을 때, 중단하려고 했을 때 마치 금단 현상처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면 내가 조금 이런 어떤 특정 행동에 많이 길들여져 있구나, 이것을 내가 조절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을 할 때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데, 내가 나 좀 담배 좀 끊고 싶어, 또는 이제 건강검진 했더니 이 술을 너무 많이 해서 간이 안 좋대. 근데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술이나 담배를 끊고 나니까 어떤 금단현상 불안감들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매진할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에 좋다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운동도 건강을 위해서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든지 한번 하면 이제 끝을 봐야 되는 성격들이 많다 보니까 운동을 하는데도 자신의 건강을 운동으로도 해칠 만큼 과도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만들어 놨는데 관절은 다 망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운동을 멈추는 거를 또 할 수 없다 보니까 가족 관계라든지 또는 다른 여타의 다른 대인 관계에서 많은 이제 관계 손상을 또 입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적당히가 안 될까? 왜 나는 뭘 하면 너무 푹 빠질까? 다른 사람한테 유익한 활동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나한테는 왜 항상 이렇게 나를 망가뜨리는 활동이 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이런 것들이 또 사고의 전환, 사고의 유연성, 행동의 유연성, 또 감정을 이렇게 본인이 지금 좀 불편한 감정이 있어도 그것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들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 많고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데에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들을 내담자들을 통해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그런 실패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자신에 대한 신뢰도 떨어져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불안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불편감들도 많이 느끼고,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좀 고립시키고 혼자 쉬는 시간, 또 자기를 보호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자기 조절 능력의 어떤 실패, 그것으로 인한 자신에 대한 불안감들이 높은 사람들을 보니까 핵심 감정들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외로움이었고요. 거절감, 그리고 이제 혼자 남아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깊은 곳에는 공허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은 되게 정적일 때가 많죠. 그래서 권태감을 느낄 때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신이 어찌할 능력이 없다는 생각들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좀 침체된 감정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우울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규칙적인 수면을 하거나 규칙적인 식사, 이런 일상생활의 규칙성이 이제 깨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가장 안타까운 문제는 이것을 자신의 정서적인 결핍과 관계되는 행동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이런 조절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심리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것과 문제 행동을 연결을 짓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봐. 나는 그냥 이렇게 태어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그냥 고착화시키는,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또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다가도 금세 의지가 꺾이고 결국은 회복이 될 때까지 자신에 대한 노력과 투자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착이론이라든지 자기 심리학에서는 이들의 정서적인 결핍감이 이런 중독행위라든지 조절 문제 행동을 이끌어낸다고 보고 있고, 이런 어떤 문제 행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결과적으로는 정서 발달, 공허감을 채울 수 있는 정서적인 능력의 어떤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충분히 건강한 감정과 또 이런 어떤 건강한 감정을 느끼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면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죠. 훨씬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찾아가고 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그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쉽지만 특히 이런 자기조절 문제와 반복된 어떤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 특히 청년들을 상담할 때는 다른 여타의 상담에 비해서 이런 종류의 상담들이 굉장히 상담 기간이 길게 걸립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문제행동 또는 관계 문제 이런 어떤 여타의 상담들을 할 때 상담을 이제 8개월에서 한 12개월, 길게는 18개월 정도, 1년 반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런 어떤 자기조절 문제라든지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정서적인 공허함을 채워야 되고 정서 발달을 시켜줘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모두 포함하여서 한 2년에서 4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치료 기간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상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기대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요즘과 같이 이렇게 비대면 사회 같은 경우에 더더군다나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이런 정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 방법들이 차단이 되고 있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어떤 방식들을 적극적으로 상업화시키고 개발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정서적으로 더 심리적으로 고갈된 사회로 갈 수밖에 없겠다. 감정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는 그런 인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어떤 대중문화 활동이나 상업 활동들이 늘어날 거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을 이해하는 지식이 채워지고, 그리고 내가 혼자라는 걸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다채로운 아주 다방면의 재미난 활동들을 한다고 해도 사람은 사람과 정말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교류하지 않는 한 이런 정서적인 공허감으로 인한 그런 결핍감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캐릭터, 나만의 개성이 이제 사라지고 나만의 어떤 감정의 방이 비어있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여러분이 계속 나를 노출시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이런 어떤 진정한 나의 감정을 만나고 그걸 케어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그런 어떤 준비된 어떤 내면 세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더 깊고 진실되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관계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 애착 치료의 방법,
그리고 정서적인 공허함을 어떻게 자각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조금씩 해결해 가는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이고 깊이 있게 누군가를 만나는가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준비해 볼 예정인데요. 또 깊이 생각도 해보시고 질문도 주시고 하면서 함께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